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지구 시스템이라는 게 뭘까? 지구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집단, 집합이야, 집합. 집합에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구성 요소들 간에 상호작용하고 있는 집합을 가지고 시스템이라고 불러. 그래서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시스템, 지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볼 거고, 지구의 첫 번째 구성 요소를 볼 거고, 그 구성 요소들의 두 번째 특징, 요걸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네 번째가 이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거든. 그래서 간단하게만 먼저 얘기를 해보면 구성 요소는 크게 5가지라고 봐.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직권은 그냥 뭐야? 땅 지자. 그러니까 땅덩어리. 기, 공기. 수, 물. 생명체. 외, 바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가 지구야. 여기까지가 지구고, 요거는 지구 바깥에 뭐가 있어?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다른 행성들이 있고, 우주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기야.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생명과학 파트에서 따로 나올 거고, 생명과학 파트에서 따로 나올 거고, 그리고 그냥 어디에 사는가 정도만 나와.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많을 거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사례들 보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사례들 보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 첫 번째부터 내용 보게 되면은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의 일부다라고 했는데, 우리 태양계라고 하는 게 뭐야? 태양이 있으면, 자, 태양을 좀 크게 그리면 태양이 요만하잖아? 그럼 지구는 얼마만 해? 지구는 뭐 여기다가 수성 찍으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뭐 이렇게 찍히겠지, 그지? 되게 좁쌀만한 거잖아.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녀석이 좀만 크게 그려볼게.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 주변을 이렇게 막 돌지, 빙글빙글 돌지. 이걸 뭐라 그래? 공전이라 그러지? 마치 우리 뉴턴이 달이 지구 주변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빙글빙글 돈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구도 태양 주변으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단 말이야. 이때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작용한 힘을 뭐라 그래? 만유, 인력, 중력이라고 그러잖아.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중력이 작용해서 얘가 빙글빙글 도는 거야, 계속. 안 그러면 떨어지지,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의 일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양계는 태양의 중력이 지배하는 거대한 역학적 시스템이다. 전체 태양계가 있으면 태양이 차지하는 질량이 99% 이상이잖아. 전체 태양계 질량이. 그러니까 이 되게 조그만하고 엄청나게 조그만한, 여기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지구는 태양계의 구성 요소로 주변을 공전하면서 계절 변화나 아니면 낮과 밤이 반복된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하므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자, 뭐냐면 태양이 뜨겁잖아. 태양이 뜨겁지. 뜨거우니까 태양 가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보자. 자, 태양 가까이 이 지역은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할 수가 없겠지. 다 끓어버리겠지. 다 끓어버리니까 무슨 상태? 기체 상태로 있을까? 기체 상태. 그지? 근데 좀 더 먼 지역, 여기는 이제 온도가 어때? 너무 낮지? 너무 낮으니까 무슨 상태로 있겠어? 고체 상태, 얼음 상태로 있을 거야. 딱 지구라는 애가 적절하게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구역을 가지고 생명 가능지대라 그래. 그래서 과학자들이 외계의 행성들을 살펴볼 때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이거야. 여기가 그 행성이 있는 곳이 생명 가능 지대 안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생명 가능 지대라는 건 뭐에 따라 다를까? 요 거리. 뭐에 따라 다를까? 쉽게 생각해봐.
왜 다들 아까 말은 잘하더니 왜 말이 없어져? 갑자기. 아까 말 잘하더니 왜 말이 없어져? 자꾸 뭔가 이렇게 말해보고 자꾸 뭔가 해보고 해야 돼, 과학은. 자꾸 읽어야 돼. 아까 그 문제들도 보면 손에 익지 않으니까. 자꾸 읽어야 돼. 읽어야지만 이걸 할 수 있다고. 이거 누가 결정해 주는 거야? 아까 내가 뭐라고 힌트를 줬잖아. 가까우면 뜨거우니까 이고 멀면 추우니까 라고 했잖아. 얘와 관련돼 있는 거지, 얘. 얘가 만약에 엄청나게 거대한, 더 크고 더 뜨거운 거야. 그러면 어때? 저 멀리까지도 엄청나게 뜨겁겠지. 더 멀리 가야지만 고체 상태로 있거나 액체 상태로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심의 별이 적절하게 뜨거워야 돼. 너무 뜨거우면 여기까지는 다 날아가 버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태양이라고 하는 중심별에 따라서 요 생명 가는 지대의 거리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구는 딱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구간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생명체가 살고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요 역학적 시스템의 일부인데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수많은 생명체를 포함하고 있다. 수만 가지 종이 있죠. 수만 가지 종.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자, 그럼 지구 시스템의 구성에서 직권부터 먼저 봅시다. 직권, 첫 번째. 직권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덩어리를 얘기해. 땅덩어리. 지구 그냥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반지름이 얼마 정도인? 반지름이 6,400km 정도인 구인데 찌그러진 구예요. 살짝 찌그러진 구. 살짝 찌그러진 구. 요걸 지구라고 하면은 요 길이가 좀 짧고 요 길이가 조금 길어. 한 6,300 얼마, 6,400 얼마 이 정도. 그러니까 별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찌그러져 있다. 그럼 이 직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된다라는 거 중학교 때도 배웠죠. 자,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거냐면 지진파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요거를 이용해서 4개의 층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진파라고 하는 게 뭐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방출되는 파동이야. 우리가 뒤에 가면 지진파에 대해서 배울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 P파라고 하는 애랑 S파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P파하고 S파의 간단하게 특징을 보게 되면은 얘는 속도가 빨라. 7에서 8km/s. 얘는 3에서 4km/s. 절반 정도 속도야. 자, 지진파니까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파동 뭐가 있어? 물결파. 내가 잔잔한 수조에다가 물방울을 던지거나 돌을 던지게 되면 물결이 이렇게 일렁일렁 하잖아. 자, 그런 것도 파동이고, 그 다음에 내가 줄을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거. 이것도 파동이야. 자, 물결파랑 지금 줄을 흔드는 거랑 파의 모습이 어때? 똑같아. 어떻게? 일렁일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앞으로 나가죠.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파를 가지고 횡파라 그래. 횡파. 횡파. 그 다음에 S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S파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우리 용수철이라는 애 있잖아. 용수철 이렇게 그지? 얘를 앞뒤로 흔들면 어떻게 돼? 간격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진홍이 되지. 그지? 자, 그러한 형태의 파동인데 요 P파라고 하는 애랑 S파라고 하는 애는 둘 다 통과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P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나 액체, 기체 다 통과해. 근데 S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만 통과해. 고체만 통과. 그래서 이러한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4개의 층으로 구분하는데, 자, 첫 번째 이제 반 4분 9를 한번 그려볼게. 4분 1 이렇게. 지구가 있어. 4분의 1조각이야. 그러면 여기 가장 껍데기 부분 여기를 가지고 뭐라 그래? 지각이라 그래. 지각. 크러스트. 이 지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대륙 지각. 하나는 해양 지각. 이름만 보면 어때? 대륙에 있는 거고 해양에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둘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일단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 대륙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은 산맥 같은 것들도 있고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높게 올라간 만큼 지하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 있어.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그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죠. 대륙지각. 그지? 자, 얘는 두께가 5에서 35km 정도 두께가 됩니다. 자, 이거 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5km 정도밖에 안 돼. 두께가 얇아. 그런데다가 대륙지각은 어떤 암석들로 되어 있냐면, 지각이니까 어쨌든 돌덩어리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냐면 화강암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 화강암. 화강암. 근데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 현무암. 그래서 이 대륙지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희어. 우리 화강암이 굉장히 밝고 단단한 광석이었잖아. 현무암은 반대로 굉장히 어두운 암석이었어. 중학교 때 배웠죠? 자, 이 녀석들의 밀도를 비교해보면 밀도가 얘는 숫자로 나타내면 한 2.7, 얘는 숫자로 나타내게 되면은 3.0 정도로 요 해양지각이 조금 더 밀도가 크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숫자는 다 알 필요 없어. 밀도가 해양지각이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림을 그리가 보게 되면은 대륙지각이 어때?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 아래로도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은 그냥 바다 이렇게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여기 대륙지각 두께, 여기 해양지각 두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 갑자기 지진파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그런 층이 생겨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호면이라 그래. 모호면. 이거 경계예요. 경계. 모호면이라 그래. 자, 모호면을 기준으로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요. 속도가 변하는 걸 가지고 층을 나눈다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 거기서 걔 이름을 멘틀이라고 해요. 멘틀. 자, 멘틀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어디까지냐면 지하 한 2,900km 정도까지. 2,900km까지. 자, 그러면은 2,900km까지가 멘틀인데, 그럼 얘는 뭘로 되어 있느냐? 얘는 감람암질로 되어 있어. 감람암. 그리고 밀도는 3.3에서 6대까지 엄청나게 커요. 훨씬 더 커져 있어. 근데 이 멘틀이라는 애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최상부는 고체 상태야. 고체 상태. 고체 상태 즉 암석 형태야. 암석. 최상부는 고체 암석이에요. 근데 그 아래는 어떻게 돼 있느냐?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는, 용융이라는 건 뭐예요? 액체 상태로 있다라는 거야. 부분적으로 영융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그림을 요거 이제 밑에다가 따로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각이 이렇게 있어. 지각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바다도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여기 최상부층 있죠? 최상부층. 자, 여기까지. 여기도 다 멘틀이야. 여기까지는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어. 암석. 근데 그 밑에는 뭐로 되어 있다고? 부분적으로? 요 밑에는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는 부분 용융 상태로 되어 있어. 부분 용융. 그러니까 여기는 물렁물렁 하겠지. 그치? 여기 물렁물렁해서 여기를 연약권이라고 그래. 연약권. 그 다음에 암석으로 있는 요 부분이랑 지각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암석권이라 그래. 우리는 뒤에서 요거를 뭐라고도 얘기할 거냐면 판이라고도 얘기할 거야. 판. 그래서 부분 용융되어 있는 요 연약권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데는 뜨거워지고 어떤 데는 차가워지면서 뜨거운 거 올라가 차가운 건 내려가 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대류라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어디서? 연약권이라는 곳에서. 그 연약권의 깊이는 대체 어느 정도냐? 400km 정도까지밖에 안 돼. 400km. 400km. 그리고 그 더 밑으로는 그냥 고체 덩어리로 있어요. 거기가 뭐다? 멘틀이다. 알겠죠? 자, 그럼 멘틀보다 더 안쪽은 뭐겠냐? 이때도 지진파의 속도가 뭔가 변하겠지.
그지? 자, 그 경계를 뭐라고 하냐면 그 경계예요. 여기 경계를 구텐베르크면이라고 그래.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P파는 속도가 저하되고 속도 감소하고 S파는 아예 통과를 못해요. 자, 그럼 여기 힌트야. S파가 통과 못한다. 이게 뭐야? S파가 통과 못하는 상태는 뭐야? 고체만 통과하고 액체나 기체는 통과 못하겠죠? 기체가 들어있지는 않겠지. 뭐야? 액체 상태로 돼 있는 거야.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외핵이라 그래. 외핵. 외핵은 S파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상태로 보는 거다? 액체 상태로 봅니다. 액체 상태. 자,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막 흐르는 성질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냐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 대류 현상. 이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의 자기권,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형성됩니다. 이 외핵이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을까? 외핵의 성분이 뭘까, 얘들아? 이것도 사실 앞에서 한번 배웠어. 우리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 봤지?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 순서대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봐. 페이지 얘기해 줄까? 자, 복습을 더 하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더 하시라는 얘기야. 15쪽에 있어, 15쪽에. 15쪽에 있어, 15쪽에.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고 걔네들이 충돌하면서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커졌어. 온 지구가 마그마가 됐어.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들은 멘트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죠.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 핵의 성분이 뭐였어? 핵의 성분. 그때 핵의 성분이 뭐냐니까? 철과 니켈이야. 철과 니켈. 암석은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바깥쪽에 멘틀을 이루고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금속성 물질들은 핵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애가 대류를 일으키게 되면 금속에 대류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궁금한 사람 검색해봐. 다이나모 이론이라 그래. 요걸 주제로 한 영화가 있어. 코어라고 1900년대, 90년대 나왔어. 코어라는 영화가. 지구 자기장이 멈춰가지고 지구 대류가 외핵의 대류가 멈춰서 자기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자기장이 무너져 내려서 이제 지구가 다 타버리는 거야, 그냥. 자기장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외핵까지 뚫고 들어가. 뚫고 들어가서 핵폭탄을 터트려가지고 대류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 첫 번째. 인류가 가장 깊게 뚫고 들어간 걸 여기 그림에다 나타내면 요만큼 뚫고 들어갔어. 보이냐? 보여? 지구 반지름이 6,400 요만하잖아. 인간이 뚫고 들어간 가장 깊은 곳이 요 정도까지야. 11km. 6,400 중에 11km. 그러니까 계란 껍데기에 스크래치 조금 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엄청나게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얘네들 어디 들어간대? 외핵에 들어간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 외핵은 깊이가 어디까지냐? 외핵은 저기 멘틀부터 5,100km. 5,100km.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경계가 하나 더 있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레만면이라 그래. 레만.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추정을 하느냐? 고체 상태라고 추정을 해. 실제로 들어가 보거나 하진 않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모르고 그냥 온도와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그리고 밀도도 가장
높은 곳이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층 하면은 내핵이 될 거예요. 내핵. 직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직권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권. 기권은 지구상에 공기, 대기가 있는 곳을 얘기해. 공기가 있는 곳. 자, 공기가 있는 곳이고 높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 지구 표면에서 지표면에서 높이 1000km 정도까지. 자, 1000km 정도까지가 대기가 다 있어. 그래서 이 기권도 층상 구조를 나누는데 얘는 지금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층상 구조를 나눴죠. 얘는 어떻게 하냐면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층을 구분합니다. 자, 그걸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세로축이 높이고 가로축이 기온이야. 자, 너네가 낮에 땅바닥을 만져보면 어때? 땅바닥이 엄청 차갑니? 엄청 차갑진 않지. 공기보단 따뜻하죠. 공기층보단 따뜻해.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 바닥이 차죠. 그 시원한 느낌이지, 그지? 자, 지구라고 하는 애가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잖아. 다시 여기 그림으로 돌아올게. 지구라는 애가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죠. 그지? 열을 받아. 열을 받으면 지구가 이제 따끈따끈해지잖아. 따끈따끈해진 지구는 다시 그 열을 우주 공간으로 내보낼 거야. 자,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우주에 열을 내보내지 않고 지구가 태양에서 오는 열을 받기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과학은 항상 그 원리가 있고 그 원인과 결과가 있단 말이야. 태양에서 빛을 받기만 한다고 해봐. 열을 받기만 한다고 해봐.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될까? 응? 지구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속 뜨거워지기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구가 뭔가 열을 내보낸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지구가 열을 내보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지구 복사라 그래. 지구 복사. 지구 복사. 그 중에서 이제 지표, 땅이 내보내는 걸 가지고 지표 복사라 그래. 지표 복사. 땅이 열을 막 내보내. 그러니까 땅은 온도가 제일 높아.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표 복사랑 거리가 멀어지잖아. 온도가 어떻게 돼? 점점점 내려갈 거야. 그래서 제일 밑바닥의 온도가 높고요.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또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쭉 떨어져. 그러고 나고 다시 온도가 쭉 증가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W자를 90도 회전해 놓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온도 변화가. 알겠지? 자, 이때 여기 변하는 지점 여기를 경계로 몇 개의 층으로? 4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4개의 층으로. 자, 여기 제일 밑을 뭐라 그래? 대륙권이라 그래. 대륙권. 그 다음을 성층권. 그 다음을 중간권. 그리고 열권. 이렇게. 그리고 이 경계면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 첫 번째 경계면이죠.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이야. 대륙권 계면이라 그래. 여기는 성층권 계면이라 그래. 여기는 중간권 계면이라 그래. 자, 이런 식으로 경계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특징들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대륙권. 대륙권이니까 뭐가 일어날 것 같아? 대류가 일어날 것 같아. 왜 일어나? 여기 그림 보면 알아. 온도가 높은 데 밑에 있지. 자, 온도가 높게 가열된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올라간다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진 애들은 내려간다고. 대류가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나. 자, 지표 복사로 인해서 지표면 근처가 온도가 가장 높고 올라갈수록 내려가. 그리고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뭐도 있냐면 수증기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 그럼 그 수증기가 기체가 된 물방울이잖아. 올라가면 근데 차갑지. 차가우니까 어떻게 돼? 다시
물방울이 돼. 그거 우리 뭐라고 불러? 구름이라고 불러. 구름이라고 불러. 그게 무거워서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비가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차가워서 얼어버렸어? 얼어버린 채로 떨어져? 눈이 되는 거야. 이 눈과 비가 내리는 현상을 뭐라 그래 우리가? 강수? 그거를 모두 다 포함하는 말이 있어. 그런 거 어디서 얘기해줘? 눈 와요, 비 와요, 어디서 얘기해줘? 기상청에서 얘기해주잖아. 기상현상이라 그런다고. 기상현상. 자, 대류도 일어나는데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둘의 콜라보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기상현상이 일어나겠다, 안 일어나겠다? 안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위쪽, 성층권. 자, 성층권은 온도가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냐면 높이가 20에서 30km 되는 구간. 여기에 뭐가 있느냐? 오존이 있어. 오존층. 대륙권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대략 한 10km 정도까지야. 대륙권이 한 10km에서 11km 정도까지야. 성층권은 그 10에서부터 대략 얼마 정도까지? 50 정도까지야. 50 정도까지. 오존층이 있어요, 여기에. 오존이 우리 뭐 한다고 배웠어? 자외선을 흡수한다고 배웠지. 그래서 육지에 있는 생명체들이 자외선 맞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 얘가 자외선이라는 빛을 흡수한다, 빛을 흡수한다, 열을 흡수한다. 똑같은 말이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층권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50까지. 20에서 30 사이에 오존층이 있는 성층권이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고. 얘는 굉장히 안정적이야. 왜? 대류가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안 일어나지. 대류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층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간권. 중간권은 어때? 여기야. 자, 뜨거운 게 밑에 있네. 차가운 게 위에 있네. 근데 잘 봐. 지금 그림상에서도 보면은 지구 대기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지점 생겼지. 중간권이 온도가 제일 낮아요. 중간권의 온도가 최하 온도예요. 영하 60도가 넘어. 대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대류는 일어나는데, 자, 여기가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없어요. 수증기가 없어. 기상현상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열권. 자, 이제 너무 올라갔어. 어디까지냐면 중간권이 대략 한 80km 정도까지야. 중간권이. 그러면 열권은 80km 정도부터 1000km 정도까지 전부 다를 그냥 열권이라 그래.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냐면 공기가 너무 적어요. 희박하다 그래. 희박하다 그래. 공기가 너무 적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태양에서 빛이 오잖아? 그럼 니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우리가 물을 끓일 건데, 물을 냄비에다가, 뭐 냄비가 이렇게 있으면 냄비에다가 요만큼 넣고 끓일 때랑 냄비에다가 이만큼 넣고 끓일 때랑 비교해봐. 똑같은 시간 동안 가열한다고 그랬을 때 누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 당연히 얘죠. 얘도 마찬가지다. 태양빛을 받는데 너무 적게 있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급격하게 올라가겠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둘이 똑같은 온도로 끓였어. 냄비를. 누가 더 빨리 식어? 왼쪽 게 더 빨리 식어. 빨리 끓으면서 빨리 식지. 마찬가지야. 낮에는 어때? 엄청 가열돼. 엄청 고온까지 올라가. 밤에는 근데 어떻게 돼? 밤에는 엄청까지 저온으로 내려가. 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뭐라고 그래? 우리 낮과 밤이 한번 반복되면 하루가 지난다 그러지.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의 온도차, 일교차라 그래. 그럼 1년 동안의 최고 온도, 최저 온도는 연교차라고 해. 이제 그런 용어들 좀 알고 있어. 그거는 이제 상식적인 거니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적인 말들이잖아. 그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일교차가 뭔 말인지 모르면은 그거는. 자, 니네가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또 어휘. 영어만 어휘 공부하지 말고, 한글도 좀 해. 국어도 어휘 공부 좀 해. 어휘 공부도 좀 해. 보통 니네가 문제를 풀다가 어려워요 또는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들 있잖아. 문제를 읽어보면은 용어가 어려워서 니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경우인지. 특히 과학이 있잖아. 되게 옛날부터 많이 써졌던 거고 요즘은 이제 최신 과학만 위주로 연구를 하고 그 이전의 것들은 잘 연구를 안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진 법칙이고 원리니까 어떻게 보면 깨지지 않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 옛날에 사용하던 용어들을 많이 써 사실. 근데 그 옛날에 사용하던 용어라고 하면 한자어가 굉장히 많아. 지금 내가 여기다 써놓은 것들 중에서 한 80%가 뭐야? 다 한자어야. 지진, 뭐야? 땅의 흔들림, 파동. 이런 거란 말이야. 그것만 해석하면, 그건 뭐 우리 뭐 북한도 아니고, 뭐, 땅의 흔들림 파에 빠르기 변화를 이용. 뭐 이렇게 할 거야? 아니잖아. 그치? 우리 용어가 이건데, 정식 명칭이 이건데,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정식 명칭이 이건데,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니네가 알아둬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권이 하는 역할 뭐냐면, 첫 번째,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권은. 그 중에서 이제 산소는 우리 생명체가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기체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잘 볼게요. 이게 중요해.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표면의 온도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시킨다.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뭐라 그래?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온실 기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온실 기체. 자, 온실 효과. 뭐냐? 온실 효과. 얘는 뭐냐면 지구가 아까 여기다 그림 잠깐 그렸었는데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막 에너지를 뿜어낸다 그러잖아. 근데 생각해봐. 받은 거 받자마자 그대로 다 뿜어내면 다시 차가워지지. 그럼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지지. 받을 때는 엄청 뜨거워졌다가 내보내면 엄청 차가워졌다가 그럼 생명체가 다 죽어 그냥. 그지? 근데 이 온실 효과라는 건 뭐냐면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 있지. 그거를 바로 안 나가게 보온해주는 효과가 있어. 마치 어떤 거냐면 옷을 입은 효과야. 옷을 입은 효과. 열 에너지가 지구 대기를 통해서 흡수됐다가 다시 방출됐다가 하면서 천천히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추운 한겨울에 내 몸을 따뜻하게 했어. 방 안에서. 그 상태로 문 열고 바로 밖으로 나가봐. 어때? 나가자마자 바로 추워지지? 그지? 이거는 옷이라고 하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옷을 꺾고 껴입고 대기가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밖으로 나갔어. 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긴 빠져나갈 건데 빠져나가려고 하면 옷이 막아주죠. 다시 내 몸으로 들어와. 빠져나가려고 하면 옷이 막아줘. 다시 내 몸으로 들어와. 그러면서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지? 물론 그 대기가 너무 얇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 빠져나가겠지. 그죠? 예를 들면 얇은 옷 하나 입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좀 두꺼운 옷을 입어야 좀 더 온도가 보온이 잘 되겠죠. 그 두꺼운 옷을 입은 애가 누구야? 금성이라는 비너스야. 얘 엄청 두꺼운 옷 입었어. 옷이 얼마나 두껍냐면 막 이래 그냥. 그래서 샛노랗게 보이잖아. 얘는 너무 두껍게 입어가지고 표면의 온도가 460도씨까지 올라가. 금성은. 지구는 그냥 딱 적당하게 입었어. 얼마 정도 입었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간단하게. 한 겹 입었어. 한 겹 적당하게 입었어. 그래서 얘는 적당하게 온도가 한 20도씨로 유지가 돼.
금성은 몇 겹이 입었냐면 99겹, 90겹. 90겹을 입었어, 얘는. 엄청나게 많이 입었지. 그 다음에 화성. 화성이라는 애 있어. 붉은색 행성이지, 그지? 자, 화성이라는 행성이 있어. 얘는 몇 겹을 입었느냐? 근데 입은 것도 아니야. 그냥 팬티 한 창 입은 거야. 0.01겹 입었어. 그럼 얘는 온도가 어떻겠어? 엄청나게 낮겠지. 물론 멀리 있어서 더 낮은 것도 있어. 영하 70도. 옷을 더 껴입으면 껴입을수록 온도가 훨씬 더 올라가. 알겠어? 자, 그렇게 입는 옷을 뭐라고 한다? 그냥 대기라고 하면 되고, 그 대기로 인해서 따뜻해지는 게 뭐라고? 온실 효과라고. 근데 대기에 있는 모든 성분이 다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옷도 보면은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이 있다고 생각해봐. 쭉쭉 잘 늘어나는 거. 그 보온 효과가 있니? 없지. 근데 우리 막 이제 충전재로 사용하는 이제 뭐 거위털이라든가 구스 이런 것들 입으면은 어때? 따뜻하지? 옷의 소재에 따라 또 다르잖아. 얘는 마찬가지야. 대기가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 온실 효과를 내는 기체를 가지고 온실 기체라 그래. 온실 기체 대표적인 게 H2O 수증기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테인 등등등등등등등 기체가 있어. 우리가 맨날 이산화탄소 얘기하는데 얘는 문제가 되는 온실 기체인 거고, 실제로 온실 효과는 얘가 제일 크게 줘요. 온실 효과는 실제 얘가 제일 크게 주는데 얘는 문제가 있는 거야. 요즘 들어서 너무 늘어나니까, 너무 많아져서 너무 커지니까 너무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건 이거고, 온실 효과는 얘가 제일 크게 줍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수건부터는 좀 쉬었다 갑시다. 자, 세 번째 수건. 수건부터는 내용이 간단해요. 자, 수건 이제 지구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어떻게 나누냐면 육지에 있는 물, 담수라 그러고, 바다에 있는 물, 해수라 그래. 담수는 이제 우리가 막 먹었을 때 짠맛이 나거나 쓴맛이 나거나 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먹는 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해수는 뭐냐면 염류라 그래서 뭐 NaCl, MgCl2 등등등등등등의 물질들이 막 녹아있는, 그래서 짠맛 나고 쓴맛 나는 그런 물 가지고 해수라 그래. 자, 전체 물이 있으면 전체 물에 한 97%가량이, 약 97%가량이 해수예요. 바다에 다 있어. 그 나머지 한 3%가량, 3%보다 더 작은데 그냥 3%라고 할게. 요 정도가 담수예요. 그러면은, 자, 담수는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빙하예요,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리고 호수나 하천에 있는. 자, 이렇게 있는데, 전체 3%의 거 있잖아, 3%. 3%가 있으면 빙하는 한 2.2% 정도 차지해. 그러니까 나머지 0.8%야, 여기는. 0.8%. 그러니까 굉장히 적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용하는 물은, 빙하는 요즘 거의 뭐 이용은 안 하잖아, 그치? 뭐 이용해봤자 이런 거 있지. 졸라 비싸게 파는 물 같은 거. 빙하를 녹인 물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비싸게 팔잖아. 한 병에 막 500ml짜리 한 병에 3-850원인데 걔는 한 8,000원 이렇게 받고 파는 거. 지하수나 호수, 하천수 요거를 많이 이용해. 지하수나 호수, 하천수. 물이 굉장히 어때? 부족하죠?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 수건은 얘도 마찬가지로 층산 구조를 나눠 볼 건데, 담수 같은 경우에는 깊어봤자 얼마나 깊겠어? 호수 깊어봤자 10m 안 되잖아, 그지? 근데 바다는 어때? 깊으면 제일 깊은 바다가 11,000m 정도야. 11,000m 정도. 그래서 담수는 층산 구조가 잘 안 나타나. 그래서 해수의 층산 구조만 볼 거고요. 이 해수의 층산 구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가지고 나타내. 수온 변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야. 그래프를 이렇게. 여기가 깊이고요. 여기가 수온이야. 자, 간단하게 먼저 그래프 모양만 그려보게 되면은 일정하다가 뚝 떨어지다가 다시 일정해.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이런 형태로. 자, 이때 여기 일정한 층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혼합층.
그리고 그 아래를 수온약층. 그리고 그 아래를 심해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합층은 뭐냐면 혼합되는 거야. 섞이는 거야. 뭐냐면 자, 여기 이쪽은 이제 지표잖아, 지표. 그죠? 지표예요. 해수면 쪽이야.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섞이는 거야. 바람 불어가지고. 섞이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되게 깊게까지 일정하잖아. 그지? 그 말은 잘 섞인다는 거지. 바람 때문에 섞이는 건데 잘 섞여. 그럼 바람이 약하다는 거야? 강하다는 거야? 강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혼합층의 두께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바람의 세기와 관련이 있어. 두께는 바람 세기와 관련이 있어. 어디서 제일 강하냐면 중위도 지역, 우리나라 근처 있죠. 여기가 가장 두껍게 나타나. 그 다음에 혼합층의 수온은 뭐와 관련되는 걸까? 자, 그냥 간단하게 정말 쉽게 생각을 해봐봐. 북극, 극지방 가면 따뜻해, 더워, 추워? 추워. 그럼 물도 차갑겠지. 적도 지방에 가면 어때? 따뜻하지. 그럼 물도 따뜻하겠지. 수온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그냥 태양 에너지에 따라 달라져. 태양 에너지. 저위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중위도 그림이라고 하면 저위도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까? 저위도. 내가 여기까지 얘기한 걸로 니네가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저위도면 수온은 더 어때? 높아야 되지. 근데 바람의 세기는 어디서 제일 강하대? 중위도에서 제일 강하대. 그 말은 중위도는 두께가 더 두껍고 저위도는 두께가 더 얇다 이거지. 이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니네가. 그러면 여기다 그림 어떻게 나타내면 돼? 수온은 더 높고 두께는 더 얇고. 그지? 그리고 쭉 떨어져. 온도 내려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그럼 저 고위도 극지방은 어떻게 될까? 극지방은 온도가 쭉 떨어지겠지. 얘는 엄청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우리 책에 그림 3개 있죠?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있지? 저위도랑 중위도랑 고위도랑 그래프가 3개가 다 다르게 생겼어. 물론 모양은 저위도하고 중위도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지? 일정하다 꺾여 일정해 이거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수온약층. 수온약층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은 게 위에 있고 온도가 낮은 게 아래에 있잖아. 그러면 연직운동이라고 하는 연직운동, 위아래 운동. 다르게 얘기하면 대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니까 여기 위에 있는 애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겠지. 밑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겠죠.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을 차단해줘요. 수온약층이라는 애는. 자, 그 다음에 심해층. 심해층은 이제 너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가 않아. 여기는 계절에 따라서 온도가 심하게 변해. 더운 때는 더 뜨거워지고 추울 때는 추워지고. 근데 여기 깊은 곳, 여기는 연중 수온이 일정해. 안 변해. 그냥 계속 일정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바다의 역할은 뭐냐? 바다의 역할, 해수의 역할, 물의 역할은 뭐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애가 비열이라는 게 굉장히 커. 비열이 크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열을 많이 머금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열을 보관하는 보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수권이라고 하는 게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의 기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열을 저장하는 거야. 여름은 무덥잖아, 그치? 여름은 엄청 덥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에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해. 그리고 겨울에는 그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다시 데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생물권은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지권에 사는 애도 있고 수권에 사는 애도 있고 기권에 사는 애도 있지. 그 다음에 외권. 지상 1000km까지가 기권이잖아. 그래서 1000km 더 바깥쪽. 여기를 가지고 외권이라 그래. 그리고 외권에 있는 자기권. 아까 지구 자기장 자기권 있었지? 그 자기권은 고에너지 입자. 밑줄. 뭐라고 하면 돼? 고에너지 입자. 이 고에너지 입자를 가지고 태양풍이라 그래. 이 태양풍을 막아줘요. 그림을 그리면 약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 태양이 있잖아. 우리 태양을 하나의 그냥 캠프파이어라고 해봐. 그러면은 그 불꽃이 막 튀죠. 불꽃이 막 온사방으로 튀잖아. 그 불꽃이 튀는 거라 생각하면 돼. 태양 주변으로 불꽃이 여러 방면으로 다 튀어.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은 고에너지 입자들이 막 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오는데 지구가 여기 있어. 지구가 요 고에너지 입자를 그냥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 캠프파이어가 있는데 거기서 불꽃이 막 튀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맨몸으로 막 막고 있는 거야. 어때? 살이 타버리겠지 막. 지구도 마찬가지야. 그냥 타버릴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지구 자기장이라는 데가 뭐 하고 있냐면 자기장이라는 데가 이렇게 지구 주변을 감싸고 있어. 그거를 방어해주고 있는 거야. 마치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쉴드 같은 거. 그래서 태양풍이라고 하는 입자가 막 이렇게 오면은 이쪽 부분은 충돌이 일어나잖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살짝 찌그러져 있어.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반대편은 어때? 그 바람 타고 이렇게 뒤로 이런 식으로 밀려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구 자기권 검색해보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이 태양풍 입자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충돌해버리고 충돌해버리면서 이렇게 비껴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쉴드를 해주는 거야. 지구를.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어. 자기권이 없으면 생명체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영화 코어라는 거 있잖아. 지구 자기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바닷물, 물 같은 경우에는 가열해주면 끓어버리잖아. 태양풍이라는 애가 엄청나게 고에너지 입자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 쏘아버리니까 물이 전부 다 끓어버려. 그러면서 그냥 바닷물이 빡 갑자기 증발해버리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불에 타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알겠어? 근데 그거를 누가 막아준다? 자기권이 막아준다. 자기권은 어디에 있는 거다? 외권, 바깥쪽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은 우리가 읽어보면서 어디와 어디 사이의 작용인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그런 어떤 자연현상들 있지.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 돼. 직권은 생명체의 서식 공간이자 생명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럼 뭐야? 직권하고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거지, 서로. 그 다음에 수권의 물은 지구 시스템 내를 순환하면서 기상현상을 일으키고 지표면의 변화를 만든다. 그러면 수권에 있는 물이 기상현상이라고 했으니까 기권과 연관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지표면의 모습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수권과 직권 간의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기권은 생명체의 호흡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한다. 기권과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그 다음에 생물권은 지표 환경이나 기권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생물권하고 직권하고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권의 조성을 변화시킨다. 생물권하고 기권 사이에 상호작용이 되는 거지. 그럼 생물권하고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은 뭐냐 대체? 광합성하고 호흡. 광합성을 하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산소를 만들어내지. 호흡은 반대로 산소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이러한 게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게 되면은 화산가스의 분출, 직권하고 기권. 화산가스는 화산에서 나오는 거잖아. 화산은 직권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광합성 나와 있고, 태풍 발생. 태풍이 뭐야? 그냥 거대한 비구름이고 회전하는 비구름이야. 그지? 그러면 구름이 안 늘어진다는 거는 물에 있다는 거고,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니네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 현상이 누구와 누구 간의 상호작용인가라는 거를 읽어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종류가 엄청나게 많겠지. 모든 자연현상에 대한 거니까.
다 얘기 못 해줘, 내가. 너무 많아, 예시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고 해봐. 나무가 자라났어. 나무가 자라나는데 나무가 자라나면서 그 옆에 있는 돌을 부셨어. 그럼 뭐와 상호작용한 거야? 나무가 자라면서 돌을 부셨어. 돌 하면은 뭐야? 직권이지. 생물권이지.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지. 예시 보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솔직히 그냥 보면 알 수 있거나 또는 외우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너네가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자, 109쪽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자. 지구상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지구가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은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되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수온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나누고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면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륙지각은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강암질이죠. 그 다음에 어떤 암석으로 있는 해양지각? 현무암질. 아까 화강암질이랑 현무암질 중에 밀도가 더 큰 거는 현무암질이었지. 그러니까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륙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양지각에 비해 밀도가 작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외권에서 태양에서 오는 입자, 고에너지 입자, 태양풍이죠.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것은 자기권이다. 자, 그 다음 7번. 기권의 성층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므로 연직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OX 1번.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핵이다. 자,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 지구가 전체 이만하게 있어. 반지름이 6,400입니다. 그치? 6,400이고, 한 절반쯤이 한 2,900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5,100, 그 다음 6,400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얇게. 자, 지각을 나타내면 지각은 이 정도 되겠죠. 두께가. 그냥 껍데기. 지각. 멘틀은 요만하겠죠. 이게 전부 다 멘틀이지, 이게. 그치? 그 다음에 요게 외핵, 내핵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디가 부피가 제일 커? 멘틀이 제일 크지, 그치? 멘틀입니다. 멘틀. 핵이 아니라. 수권에서 육지에 존재하는 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강이나 호수다. 아니죠? 해수죠, 해수. 기권은 높이 1000km까지의 대기층 말하는 거 맞고요. 수권의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가열과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형성되므로 기온이 높고 바람이 강한 적도에서 가장 두껍다. 자, 앞에까지 말은 다 똑같은데 누가 제일 두꺼워? 중위도가 제일 두꺼워. 그래서 틀렸어요. 앞에 말은 다 맞아.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가열. 태양 에너지에 의한 가열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는 거였지? 지구 시스템에서 구성요소 사이에 일어나는 물질 순환과 상호작용에 대한 거. 자, 수권의 물은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거 맞죠? 직권은 생물체의 호흡에 필요한 기체를 공급한다. 기권에 대한 내용이죠. 지구 대기 성분의 변화 과정에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한 것은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다. 광합성을 하는 애가 생겨서 산소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맞는 보기고. 그 다음에 직권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층은 핵이죠. 핵. 그 중에서 내핵. 수권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연직 방향의 대류를 억제하고 있는 거 수온 약층이죠. 그 다음에 기권에서 자외선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하는 오존층이 있는 층은 성층권이고,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물 나왔어. 일단 수권이지. 날씨의 변화가 생기는 거 날씨는 기권이죠. 그러니까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상호작용이 생기고 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냥 걔네가 덩그러니 있기만 하면은 상호작용은 없을 거 아니야. 상호작용이 생기는 거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야. 그럼 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자, 크게 세 가지만 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태양 복사 에너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자, 이런 거 영어가 어려운 거야. 태양의 에너지인데 복사 에너지래. 복사 에너지. 이 복사가 이걸까? 커피? 컨트롤 C? 아니죠. 이 복사가 뭘까? 복사. 레디에이션이라 그래. 뭐냐면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거야. 열 에너지 이동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전도, 대류, 복사.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전도는 뭐냐면 옆으로 전달되는 거. 대류는 뭐야? 열을 가지고 있는 애가 가져다 주는 거야. 우리 열을 가지고 있는 애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열 에너지를 주잖아. 그지? 자, 이런 것처럼 열 에너지를 가진 애가 가서 이동해서 전달해 주는 거야. 그게 대류야. 복사는 어떤 거냐면 열 에너지 자체가 그냥 날아가는 거야.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거의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야 돼. 근데 열 에너지가 오잖아. 얘가 직접 오는 거야. 이렇게 직접 오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복사라고 한다. 복사. 자, 태양 복사 에너지의 근원은 어떤 거냐면 태양의 중심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어떤 반응을 통해서? 수소, 핵, 융합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연현상의 대부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전체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에서 비율만 보면은 99.8%를 차지해.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들 중에서 98%, 99%가 다 태양 복사 에너지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 대기와 해수의 순환. 사실 요거 하나만 써놓으면 끝나.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상현상이 일어나죠. 즉 날씨의 변화가 생기죠. 그 다음에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표면의 변화가 생겨요. 지표면의 변화. 에너지 수송도 담당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 그 다음에 또 우리 생명체와 관련해서 뭐 있어? 광합성을 하려면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되지. 그지? 빛을 흡수해야 되죠. 그럼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생명체가 살아가다 보면은 죽어서 썩어서 땅속에 묻히지. 뭐가 만들어져? 화석연료가 만들어져. 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난다?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기권에서 구름 발생, 날씨 변화, 대기 순환을 일으킨다. 지권에서 풍화 침식을 작용시킨다. 지표를 변형시킨다. 수권에서 해수 순환을 일으킨다. 생물권 내에서 광합성에 이용돼서 생명활동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자, 6번 중요합니다. 6번.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위도에 따라 다르다.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위도에 따른 에너지가 불균형합니다. 왜 불균형하냐면 니네가 생각을 해봐. 지구가 이렇게 있어.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오죠. 자, 태양 에너지가 옵니다. 와요. 이렇게 와요. 여기는 각도가 점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지. 자, 여기를 적도 근처라고 하면 여기를 극지방 근처라고 볼 수 있어. 요거는 마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니네가 핸드폰 후레쉬 불빛을 수직으로 비추고 비스듬하게 비추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수직으로 비추면 어떻게 돼? 좀 더 집중되죠. 좀 더 집중돼. 여기 집중돼.
비스듬하게 비추기 때문에 조금 퍼져. 더 퍼져나가. 그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거. 우리 볼록 렌즈 돋보기를 이용해서 빛을 모아가지고 물질을 태워버릴 수도 있지? 빛이 모이면 그만큼 더 뜨거워지는 거죠. 여기가 제일 뜨겁지. 여기는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극지방,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와? 적게 들어와. 요걸 그래프로 나타낸 게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그래프야.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그래프 볼래요? 에너지가 있어요, 세로축에. 가로축에 위도가 있어요. 여기 제일 왼쪽이 북극 90도야. 위도 90도. 그 다음에 여기가 0도야, 지금. 어디서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와? 0도 적도 부근에서. 90도 극지방 부근에서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 이런 형태로.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 들어오는 거니까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아까 말했어. 지구가 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방출도 한다고 그랬지.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 그래. 그럼 지구가 방출하는 건 당연히 많이 흡수한 데서 좀 더 많이 내보낼 거고 적게 흡수한 데서 조금 적게 내보낼 거야. 그래프 근데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이렇게. 요거를 뭐라 그래? 지구 복사 에너지라 그래. 이건 뭐 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서로 이제 바뀌어 있죠. 여기는 방출하는 게 더 많고 흡수하는 게 적어. 여기는 흡수하는 게 많고 방출하는 게 적어. 그 말은 여기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지? 여기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부족해지지.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지구 전체적으로는 양이 일정하게 나오겠지만 저위도 쪽은 에너지가 계속 쌓이니까 더 뜨거워질 거고 북극 쪽은, 남극 쪽은 에너지가 자꾸 부족하니까 자꾸 온도가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지구 적도 부분은 타버려야 되고 극지방 부분은 완전 다 얼어버려야 되지. 근데 실제 그래? 아니지. 그럼 뭐 하는 게 있다는 거야? 요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열 에너지를 보내준다는 거야. 그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면 대기와 해수야. 얘네 둘이 순환하면서 열을 수송해줍니다. 아까 해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어? 에너지 저장소였잖아.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고위도로 보내주는 거야. 부족하니까. 알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뒤에 가면 이제 대류 현상과 관련해가지고 다 배울 거야. 4단원 가서. 자, 지금은 이 정도로 그냥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저위도 쪽은 많은데 고위도 쪽은 적다. 지구 복사 에너지 비슷비슷하다. 그냥.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과잉이고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부족하다. 과잉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누가?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면서 열을 수송해준다. 그래서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한 거를 해소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얘도 자연현상을 담당하는 에너지인데 일단 근원은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중심부에서 수소행융합, 태양의 중심에서의 수소행융합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는 별이 아니기 때문에 핵융합을 못하죠. 그렇지만 아직도 지구의 중심 핵은 차가워, 뜨거워요. 핵의 열, 핵에서 방출되는 열이 있어. 그 다음에 방사성 원소라는 게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정한 원소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정하니까 분열을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키면서 열이 나와요. 그래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 그래.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근원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그러면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무엇을 일으키느냐? 지진과 화산 활동. 이 핵이, 그 다음에 방사성 원소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핵 직권에 있는 거고 방사성 원소도 직권에 있는 거야. 직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요거 뒤에서 배울 겁니다, 또. 그거 말고 없어. 더 한다 그러면 화산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리 앞에서 아까 판이라는 게 있었지.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움직여. 이게 움직이니까 땅의 모습이 막 바뀌겠죠. 땅의 모습이 바뀌면서 막 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겠지. 산이 만들어진다. 산, 뇌산자, 만들 조자.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 초산 운동. 이걸 전부 다 합쳐서 뭐라 그래? 지각 변동이라 그래. 그지?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봐봐. 짜잘짜잘하면서 엄청 다양한 거에 영향을 주는 거지. 얘는 어때? 굉장히 큼직큼직한 것들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근데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얘가 99.8%야. 얘는 저 태양 복사 에너지에 몇 배 정도 돼? 거기 왼쪽에 나와있죠, 에너지가? 10의 4제곱 정도 차이나. 10,000배 정도 차이나, 10,000배. 엄청나게 적어. 자, 그 다음에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거, 조력. 밑에다 쓸게요. 조력. 조력 에너지는 다르게 얘기하면 기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조력. 어떤 거냐면, 만유인력에 의한 거야. 만유인력은 뭐였어? 만유인력. 지난주에 했잖아. 만유인력이 뭐야? 서로 끌어당기는 거야. 누가 끌어당기는 거야? 아무나 막 끌어당겨? 아니지. 질량을 갖고 있는 애들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만물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 달과 태양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달도 태양도 지구를 서로 끌어당기고 있죠. 둘 중에 누가 영향이 더 클까? 이 만유인력 다시 복습. 자, 만유인력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죠. 질량은 누가 더 커? 달하고 태양 중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얘가 커. 거리는요? 숫자로 나타내 줄게. 달은 지구에서 평균적으로 약 400,000km 떨어져 있어. 태양까지는요, 150,000,000km 떨어져 있어. 달은 40만 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 태양은 1억 5천만 km 떨어져 있어. 이거 근데 이거의 제곱에 반비례한대. 태양의 질량이 아무리 큰들 얘에 의한 효과가 어떤 거야? 더 큰 거야. 너무 멀어서. 자, 그렇지만 태양도 효과는 주긴 주겠지. 얘가 더 큰 것뿐이지. 어떤 일이 벌어져? 밀물과 썰물이라고 하는 물의 흐름이 생겨. 밀물과 썰물이라고 하는 물의 흐름이 생겨.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 조석현상이라고 그래. 중학교 때 배웠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왔을 때 높이를 만조, 나갔을 때를 간조. 만조와 간조의 차이를 가지고 조차.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달에 의해서 태양에 의해서 둘 다 작용하는데 둘이 당기는 방향이 같을 때 조차가 엄청 커지고 둘이 서로 수직일 때 조차가 작아지는. 사리와 조금, 사리 조금, 사리 조금. 달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거 배웠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걸? 사리, 조금, 다시 사리, 다시 조금, 다시 사리.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야. 자, 이런 형태로 조력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과 태양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이며 거리가 가까운 달의 영향이 태양의 영향보다 크다. 그리고 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물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 물의 순환은 주로 태양 에너지에 의해 일어나며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도 이동한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이 순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순환하는지 한번 잘 봐봐. 직권이 있어. 직권에도 물이 있죠? 수권에도 물이 있죠? 기권에도 물이 있지? 직권이나 수권에 있는 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 물이 수증기가 될 거 아니야. 증발해. 여기서도 증발해. 증발하는 거 다시 얘기해봐. 증발한다라는 건 뭐야? 액체가 기체되는 거잖아. 액체 기체될 때 어떻게 에너지를?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에너지를 어떻게 해?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봐라. 니네 물을 끓여야 기체되지. 흡수해야지. 다양한 상황에 좀 적용을 해봐. 이미 니네가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 액체를 끓여주면 기체된다. 액체가 기체될 때는 열을 흡수해야 된다. 그때 흡수하는 열을 뭐라 그래? 이거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다. 1학년 2학기 때. 내 중1 수업 해봤거든. 그래, 기화열이라 그래. 기화한다 그래서. 다 옛날에 배웠던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 자, 그런 것들을 계속 기억을 해야 돼. 이게 지식이 쌓이는 거란 말이야. 국어처럼 단편적인 게 아니야. 이거 할 때는 이것만 보고, 이거 할 때 이것만 보고, 저거 할 때 저것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고. 앞에 있는 거 다 알아야 돼. 물론, 당연히 뭐, 국어도 앞에 있는 거 다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학년의 구분이 없잖아. 니네가 지금 고3 거 공부해도 돼. 물론 좀 어렵겠지. 그지? 근데 니네가 지금 과학을 고3 거 공부하려고 그러잖아? 앞에 있는 거 싹 다 알아야지만 고3 거 공부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학이랑 똑같아. 수학에서. 3,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1, 2차도 못 푸는데 3, 4차 어떻게 풀어? 못 풀지. 맞지? 못해. 앞에 거 모르면 다 못해. 그러니까 새로 들어와서 뭐 하기가 힘든 거야. 앞에 걸 다 봐야 돼, 이것들. 증발할 때 어떻게 한다? 기화열을 흡수한다. 그러면 땅이나 물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올라갔지? 올라가면 근데 뭐가 돼? 올라가면 구름이 돼. 구름이 된다는 건 수증기가 물방울이 된다는 거야. 기체가 액체 된다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액화라고 하고 이때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흡수한 거를 요따가 내보내는 거야. 에너지가 벌써 이동했죠? 그 상태로 계속 떠돌다가 다시 어디로 가? 얘가 그대로 여기 떨어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증발한 애가 여기 가가지고 비가 돼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또 다시 에너지 흡수하겠지. 그리고 또 올라가서 주는 거야. 에너지가 계속 돌고 돌아요. 계속 돌고 돌아. 이걸 뭐라고 한다? 물의 순환이라고 한다. 주로 누가 주는 거다? 태양 에너지가 주는 거다. 알겠지? 자, 그래서 수권의 물이 증발해서 기권으로 이동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기권의 수증기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응결을 해서 물방울이 되고 구름이 돼서 비나 눈의 형태로 다시 지표면으로 돌아가고 지표에 떨어진 물은 식물의 뿌리에 흡수되기도 하고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표를 따라서 바다를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라서 흐르다가 지표면을 변화시킨다. 우리 그 막 계곡이나 하천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이제 길이 꺾여 있죠.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길이 그렇게 꺾여 있어서 물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물이 그렇게 가면서 기회를 만든 거야, 사실은.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우리 옛날 막 절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아직 한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한옥은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천화라 그러지. 이런 데. 그치? 그리고 물길이 이렇게 나 있죠. 기와장들이 이렇게 나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 기와장들 보게 되면 항상 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요 오목하게 들어가는 데를 따라서 물이 쫄쫄쫄 떨어지지. 물이 쫄쫄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뚜두두 떨어진단 말이야. 그 뚜두두 떨어지는 밑에 흙이 있다고 해봐. 그 흙이 파이죠. 흙이 파요, 이렇게. 돌이 있어도 이게 수십 년 동안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다 보면 돌이 뚫려. 자, 이런 것처럼 수만 년 동안 계속 흐르던 물이 지표면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순에 그렇게 막 변화시킨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수만 년에 걸쳐서 변화를 시킨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물을 좀 더 세게 싹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 더 힘이 강력해지니까 더 쉽게 뚫어버릴 수 있겠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요즘 이런 뭐 플라스틱 내지는 아니면 단단한 금속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커팅하는 거야. 물총을 쏘는 거야. 물총을 쏘는데 그 물총이 벽을 뚫어. 벽을 뚫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물총이에요. 그걸 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커팅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 자, 탄소는 순환을 하는데 탄소는 각각의 권역별로의 형태를 좀 기억해야 돼. 직권에서의 형태, 수권에서의 형태, 기권에서의 형태, 생물권에서의 형태. 우리 외권은 안 봐도 돼요. 우리 우주에서 우리로 들어오는 거 있어? 거의? 별로 없어.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거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안 봐도 돼요. 직권에서는 어떤 형태냐면 탄산염이라 그래서
그냥 고체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고체 상태. 대표적인 게 CaCO3라고 하는 탄산칼슘 석회석이거든. 자, 이런 형태로 있어. 그리고 또한 화석연료 형태로도 있습니다. 화석연료. 수권에는 탄산이온이라는 형태로 있어. 탄산이온. 뭐 CO3, E- 뭐 이런 식으로. 기권에는 CO2라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있고, 생물권에는 유기물의 형태로 있어. 이 유기물은 우리 앞에서 다 배웠어.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거야. 다 탄소 있었지. 다 탄소가 있었어. 이런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빙글빙글 돕니다. 어떻게 돌아? 자,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기권의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으로 흡수했어. 유기물 만들죠? 그 유기물 만든 생명체가 다시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 형태로 빠져나가지. 또는 얘가 죽어서 썩었어. 그러면은 땅속에 쌓여가지고 뭐가 돼? 화석연료가 돼. 그지? 근데 인간이 화석연료를 다시 사용하면 이산화탄소로 발생. 그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탄산이온이 돼.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탄산이온이 됐는데 요게 다시 생명체한테 들어오기도 해. 누구? 뭐 조개라든가 산호 이런 애들은 몸이, 특히 조개 같은 경우 껍데기가 탄산칼슘으로 돼 있어. 그거를 얘가 흡수해가지고 자기 몸을 이루는 구성 성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또는 이 탄산이온이라는 애가 칼슘이온이라는 애랑 반응을 해서 바닷속에서 가라앉아서 탄산염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러다가 이 탄산염이 엄청나게 크게 막 화산 폭발이라든가 지하에서 이런 것들을 맞게 되면은 다시 이산화탄소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건데 탄소는 요 형태가 가장 많아요. 전체 탄소량의 95% 이상, 98% 가까이가 탄산염의 형태로 존재해요. 탄산염의 형태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대충 그릴게. 그러니까 한반도 대충 그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요 지역 전부 다 석회암이에요. 무슨 말이야? 전부 다 이걸로 돼 있어. 요 지역. 여기까지 전부 다. 다 이걸로 돼 있어. 산들이. 다 이걸로 돼 있어. 그래서 이쪽 가게 되면 뭐가 많아? 석회 동굴이 되게 많아. 그죠? 강원도 쪽, 동해안 쪽이랑 이쪽 가게 되면은 동굴 되게 많아. 전부 다 이걸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반쪽이 거의 다 이걸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바닷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자, 이런 식으로 탄소는 순환을 한다. 기권에서는 주로 이산화탄소고, 수권에서는 물에 녹아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지권에서는 탄소는 광물과 석회암 등의 암석 내의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암석 내에 존재하는 탄소 양이 전체 99%를 차지한다. 그리고 생물권에서는 유기화합물로 존재한다. 그래서 탄소의 순환을 보게 되면 앞에 나와 있던 것들 그냥 그대로 글로 써놓은 거야. 기권의 이산화탄소는 태양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유기물로 저장되거나 해수에 녹아 들어가서 탄산이온이 되고, 생물체에 간 거는 먹이사슬을 따라서 다른 물체로 가거나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다시 나오고, 유기물로 저장된 탄소 일부는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되어서 지권의 토양으로 이동해서 토양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다시 기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화석연료로 쌓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수권에 녹아 들어간 탄소는 수중생물에 흡수되거나 탄산칼슘으로 침전돼서 지권에 저장되고, 지권에 있는 탄소는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화산활동을 통해 다시 기권으로 돌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석의 순환. 암석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앞에서 암석을 이루는 광물에 대해서 했잖아. 광물 뭐가 있었어? 흑은목, 각성석, 감남석, 휘석, 석영, 장석 이런 거 있었지?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암석을 이루는 광물이란 말이야. 자, 암석에는 어떤 게 있냐면 생성되는 방식에 따라서, 생성 방식에 따라서,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첫 번째,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다.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서 만들어지는 걸 화성암이라 그래.
화성. 마그마 엄청나게 뜨겁죠? 불같이 뜨거운 애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석이다. 그 다음에 태적물이라고 해서, 자, 태적물 어려운 것 같은데 태적물은 그냥 쌓일 수 있는 물질이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뭐 모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흙이 될 수도 있고요, 진흙, 아니면은 자갈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화산재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아. 쌓일 수 있는 건 다 쌓일 수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태적암이야. 태적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는 거. 변성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화성암, 태적암, 변성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도 순환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마그마가 굳어져가지고 화성암이 됐어. 근데 이 화성암이라는 애가 암석이 만들어졌잖아. 근데 이 암석이 만들어진 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풍화되고 침식되는 거야. 변형되고 작아진다 그러면 돼. 변형되고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 보통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 그러면 잘게 부셔졌으니까 태적물이 되는 거야. 태적물. 태적물이 돼. 그럼 이 태적물이 쌓이면 뭐가 돼? 태적암이 되죠. 그치? 그러면 쌓인다라는 건 어느 한쪽에 계속 모여야 되는 거잖아. 그걸 운반해주는 애가 누구냐면 바람이고 물이야. 물이 흐르면서 모래를 쓸어가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서 모래나 자갈 이런 걸 쓸어가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운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퇴적암이 됐어. 근데 퇴적암 된 게 요게 어떻게 되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뭐가 돼? 변성암이 되기도 해. 변성암이. 또는 너무 강력하게 열과 압력을 받아서 다 녹아버리게 되면 다시 화성암이 마그마, 변성암이 다시 마그마, 퇴적암이 다시 마그마 되기도 해. 또 돌아. 또 돌아. 계속 도는 거야. 자, 그래서 암석의 순환 과정을 보게 되면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성된 화성암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풍화와 퇴적을 거쳐서 퇴적암이 되거나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고온과합의 지하에서 변성암으로 바뀌기도 한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멘틀에서 느린 속도로 대류가 일어나면 지표면에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오래된 지각이 멘틀 속으로 이동해서 사라지기도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암석의 순환은.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물의 순환과 평형. 자, 물의 순환과 평형 제일 중요한 겁니다.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하게 유지되다라는 뜻이죠. 일정하게 유지되다. 자, 각 권역에서 물을 얻은 양 그리고 물을 잃은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물을 얻는다라는 거는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 보통 그래서 이거를 유입, 잃은 양을 유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림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 직권, 수권, 기권 이렇게 돼 있어. 아까 그림상에서 직권에서도 수권에서도 양쪽에서 증발이 일어난다 그랬지? 자, 증발하는 양을 숫자로 나타내봐. 얼마래요? 육지에서 증발하는 거 얼마? 육지에서 나가는 거죠? 60 나간대. 그 다음에 수권에서 나가는 거 얼마야? 320 나간대. 다음 기권은 총 얼마를 받았어? 380을 받았지. 맞아? 자, 기권이 380을 받았는데 그 받은 거를 각각 다시 비나 눈으로 내보내는 거야. 직권에 얼마 내보낸대? 96만큼 내보낸대. 기권은 그럼 얼마 내보내야 돼? 받은 게 380이니까 내보내는 거는 284. 이렇게 내보내. 그러면 땅은 60만큼 내보냈는데 96 받았지. 36 더 받았지. 그 36을 수권으로 내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쓰고 나면 수권 생각해봐. 320 나갔는데 284, 336 받았지.
얼마 받았어? 320 받았어. 자, 이런 식으로 평형이라는 거는 각 권역에서 얻은 양과 잃은 양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물은 항상 이렇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순환합니다. 근데 탄소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순환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야? 자연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면 그대로 둬야 되는데 인간이 졸라게 쓰고 있어.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것도 많고. 그지? 그래서 물의 순환과 평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112로 넘어가서 문제. 기권에서 구름을 발생시키고 날씨 변화를 일으키며 대기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뭐예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의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원으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은 직권이고,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CO2, 수권에서는 물에 녹아서 탄산이온 또는 그냥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직권에서 풍화와 침식작용은 주로 뭐에 일어나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죠. 태양 복사 에너지. 변성작용은 지하 깊은 곳에 가서 열과 압력 받는 거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 5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고, 물의 순환은 지구 시스템에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죠. 수권에 있던 물이 증발해서 기권으로 이동할 때는 열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때 흡수하는 열에너지를 뭐라 그래? 기화열이라고 했잖아, 아까. 기권에 있던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을 만들 때는 액화열을 방출하죠. 그죠? 마그마가 굳어져 생성됐대. 화성암이죠. 화성암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풍화와 퇴적작용을 받아서 퇴적암이 되거나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고온 고압의 지하에서 변성암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태양의 인력과는 무관하고 달의 인력에 의해서만 생긴다? 아니죠. 그냥 달의 인력이 강할 뿐이야. 지구 시스템에서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이동하죠.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은 직권의 모습의 변화를 가져온다. 아까 물이 계속 흐르면서 땅이 변한다 그랬잖아.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서 탄소는 각기 다른 형태로. 다른 형태지, 그지? 전부 다 다르지. 식물의 광합성은 기권의 탄소량을 증가시킨다. 광합성은 어떻게 하는 거야? 물과 이산화탄소를 지가 흡수를 해서 포도당 만드는 거지. 자기 몸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권의 탄소량을 줄어들게 하죠.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관여하지 않는다. 지구 내부 에너지 관여하죠. 화산활동으로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거. 지구 시스템에서 물을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인간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은 기권의 탄소량을 증가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직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 맞죠? 해저에서 탄산염이 만들어지는 거 해저, 물속에서 탄산염 직권, 수권에서 직권이고요. 동물에서 호흡, 동물한테서 기권으로, 생명체에서 기권으로. 인간이 화석연료를 채굴하여 사용하는 거 맞죠? 토양 속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도 이산화탄소로 나가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1번, 4번, 5번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3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직권의 변화에 대한 건데 여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 장만 할 거야. 앞에 장만 할 거고. 자, 간단하게 이제 직권의 변화를 뭐라고 부른다? 네 글자로 지각 변동이라고 그래. 지각 변동. 거기다 써놔서요. 지각 변동. 직권의 변화를 가지고 지각 변동이라고 그래. 왜냐면 가장 크게 지각이 많이 변하니까. 그 왜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막 재난 영화 같은 거에서 갑자기 막 땅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 그지? 막 솟구쳐 올라오기도 하고 막 땅이 부딪히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 그지? 자, 그런 변화를 가지고 지각 변동이라고 하고, 그런 지각 변동의 대표적인 거 하나가 화산이에요. 화산. 화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화산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
그치? 용암 또 재난 영화 불덩어리가 막 떠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막 터지고 막 그러는 거. 자, 그러니까 화산에서 뭔가 나오는 거지, 그치? 뭔가 줄줄줄 흘러나오지, 그치? 화산은 마그마라고 하는 애가 기본적이야.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나오는 현상이야.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분출해. 자, 뚫는데 이 마그마가 굉장히 고압으로 이렇게 빡 솟구쳐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위를 지가 땅이 막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아래에서 빡 치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지표가 박살나면서 터져서 날아오겠지. 그지? 그래서 화산이 발생한다라 그러면은 이 화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올 거야. 그 화산에서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화산 분출물이라 그래. 이 화산 분출물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눌 거야. 첫 번째, 고체 형태로 나오는 거. 고체 형태로 나오는 애들을 명칭을 이렇게 불러. 화산 쇠설물이라고 불러. 쇠설물. 분쇄돼서 작게 가루가 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커다란 암석인 형태로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게 있냐면 화산진, 화산재, 화산력, 화산안개.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점점점 커지는 것 같지. 암괴, 돌덩어리. 력, 재, 가루. 진, 더 고운 가루. 점점 이렇게 갈수록 크기가 커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게 나와요. 그걸 고체 물질이라 그래. 액체 물질로 나오는 거. 액체 물질로 나오는 걸 가지고 용암이라 그래, 용암. 용암. 그럼 용암은 어떤 거냐면 이 마그마에서 기체가 빠져나온 액체. 뜨거운 액체예요. 뜨거운 액체. 얘는 줄줄줄 흘러가겠지. 이게 막 흘러가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려, 그냥. 그 다음에 기체 상태로 나오는 거. 요게 화산가스라고 해. 화산가스에는 뭐가 제일 많느냐? 수증기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리고 뭐 이산화황. 등등등등등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제일 많이 나와. 화산이 폭발하면은 그 화산 이런 거 막 뭉게뭉게 막 연기 같은 게 막 나잖아, 그치? 그건 당연히 이제 뭔가가 타버린 재 같은 것도 섞여 있는데 수증기가 제일 많아요, 수증기가. 그러면서 이제 화산재도 같이 섞여가지고 막 흘러나가는 거고. 자, 그럼 이때 이 화산 쇠설물이라고 하는 애랑 화산가스라는 애가 둘이 같이 섞여가지고 막 이제 흘러내리기로 하거든. 그걸 뭐라 그러냐면 화산 쇠설류라 그래. 화산 쇠설류. 쇠설물이 흐르는 거야. 뭐랑 섞여서? 쇠설물이 가스랑 섞여서 점점 흘러내리는 걸 가지고 화산 쇠설류라 그래. 그 다음에 화산 이류라는 게 있어. 이류. 말이 비슷하죠? 얘는 어떤 거냐면 쇠설물이 뭐랑 빙하가 녹은 물이나 왜? 산 위에는 산 정상에는 빙하가 있기도 하잖아, 그치? 빙하가 녹은 물이나 아니면은 그냥 호수물 이런 것들이랑 같이 섞여서 흘러내리는 거. 그러니까 약간 산사태 같은 게 일어난다. 우리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뭐 어때? 물이 흘러내리면서 뭐 모래라든가 자갈, 흙 같은 것들이 막 쓸려 내려오잖아, 그치? 그런 느낌으로 흘러내리는 게 화산 이류입니다. 자, 그래서 화산 활동의 영향은 일단 첫 번째, 피해를 많이 주죠. 화산가스의 유독가스는 동식물에게 피해를 주고요. 그 다음에 화산재가 굉장히 큰 피해를 줘. 전지구적으로. 햇빛을 차단해서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거나 대기오염을 일으켜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주고요.
그 다음 화산 쇠설류나 이류는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유발하는데 화산이라는 게 토양이 비옥해진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온천을 개발한다라든가 아니면은 화산 근처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굉장히 유용한 광물들이 많이 나와. 대표적으로 화산 근처에서 많이 나오는 광물들이 뭐냐면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금광, 은광 등등등등등이 화산에서 많이 나와. 화산 뚫고 지하에 들어가면은 이런 거 널렸어. 근데 잘못 뚫고 들어가다가 마그마가 나오는 순간 우리 그냥 타 죽어버려. 그러니까 화산을 개발하기는 힘들 거야. 그치? 우리나라에도 금광이나 은광 이런 거 굉장히 많았어. 그치? 굉장히 많았는데 일제시대 때 다 싹쓸이해 갔지, 걔네들이.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금광이 거의 남은 게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화산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알아둘 게 이게 있는데 뭐냐면 화산은 마그마에 따라서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분출하니까 마그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마그마가 어떤 게 있냐면 현무암질 마그마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안산암질 마그마가 있고요. 그리고 유문암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자, 셋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온도가 차이가 납니다. 온도가.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1200도씨 이상이야. 1200도씨 이상. 근데 유문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800도씨 이하.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온도가 점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점성이 달라져요. 점성. 우리 물엿 같은 경우에는 잘 흐르니? 물보다는 잘 안 흐르지. 근데 그 물엿도 끓여보게 되면은 되게 물렁물렁해지면서 잘 흘러. 온도가 높은 곳에서 점성이 커요. 작아요. 미안. 유문암질은 반대로 점성이 커요. 그러니까 좀 더 굳혀놓으면, 온도를 낮게 해서 굳혀놓으면은 잘 안 흐르게 되는 거야. 점성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리 같은 것들도 처음에 만들어 끓일 때는 죽 같은데 걔를 온도를 낮춰가지고 굳혀버리게 되면은 잘 안 흐르잖아. 그치? 그래서 점성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작고요. 유문암질은 커요. 그래서 세 번째 유동성이 여기는 큽니다. 근데 여기는 작아요. 여기는 그냥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분출하는 형태가 여기는 그냥 조용하게, 여기는 격렬하게.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런 거냐면 가스의 양이 달라요.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스가 다 빠져나가 있어. 그래서 가스 양이 적어요. 근데 얘는 가스 양이 많다. 그래서 여섯 번째, 화산의 모양이 어떨까? 그냥 네 상상해봐. 생각을 해봐. 잘 흘러내려가지. 잘 흘러내려가니까 이렇게 높게 쌓아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지. 얘는 화산의 모양이 이렇게 높지가 않고 옆으로 넓은 형태로 돼 있어. 이걸 순상화산이라 그래. 근데 얘는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기 때문에 높게 쌓여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종상화산. 우리나라 제주도가 이런 모습이고요. 제주도 화산 뭐예요? 제주도의 화산? 제주도의 화산? 한라산? 백두산이라고 하면 죽인다 진짜. 한라산, 그지? 그 다음에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라고 있어. 피나투보 화산 이렇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 화산이. 이거 그럼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자, 쉽게 생각할게요. 마그마를 좀 더러워. 그래도 기억하기 좋아. 똥이라고 생각할게요. 마그마를 똥입니다. 그럼 똥이 나오죠? 똥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가스가 뭐야? 뭐가 있지, 그치? 똥방귀지, 똥방귀. 그지? 자, 이쪽은요, 뭐예요? 점성은 굉장히 작아요. 유동성이 큰 똥이에요.
무슨 똥? 설사똥. 그러니까 약간 묽은 똥. 자, 묽은 똥입니다. 자, 여기는 뭐야? 점성이 굉장히 커. 유동성이 작아. 잘 안 흐르는데 그 어떤 거야? 굉장히 딱딱한 똥. 정식 명칭으로 된 똥이라 그러지, 그치? 자, 어쨌든 그런 똥이 있어. 똥을 쌀 겁니다. 얘는 묽으니까 그냥 주르륵 흘러 잘 내려, 그치? 근데 가스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주르륵 조용하게 나오지. 근데 얘는 묽으니까 어떻게 돼? 묽은 똥. 이렇게 옆으로 퍼지죠, 이런 식으로. 그치? 자, 똥이 묽으니까 옆으로 퍼져. 이런 식으로. 높게 안 쌓여. 근데 얘는 어때? 딱딱해. 딱딱하니까 싸는 대로 어떻게 돼? 싸는 대로 쭉쭉쭉쭉쭉 쌓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지? 맞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때? 굉장히 높게 만들어져. 근데 심각한 거는 뭐야? 얘는 가스가 적으니까 그냥 슈르륵 나오는데 여기는 어때? 가스가 많으니까. 안 그래도 딱딱해서 나오기 힘든데 얘도 같이 새어서 나오는 거냐? 어때? 쾅, 쾅, 뿌르륵.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때? 굉장히 격렬하게 나와. 여기는 그냥 뭐야? 여기는 그냥 묽은 응가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어떤 게 나오는 거야? 굉장히 된 똥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가스가 꽝꽝꽝 하면서 뿌르륵 하면서 나오는 거지. 시끄럽게. 그러니까 격렬합니다. 한라산은 굉장히 조용하게 분출한 형태로 나왔고요. 피나투보 화산 같은 경우에 지금도 활동을 하는 화산이야. 얘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진짜 재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펑! 펑! 하면서 불타는 돌덩어리들이 날아다녀요. 근데 얘는 막 그렇게 막 날아다니진 않고 그냥 조용하게 줄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나와.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화구가 만들어지고요. 이쪽도 화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는 그냥 펑 터져가지고 사실 약간 어떻게 돼 있어? 얘는 헐어 있어. 약간. 그래가지고 이 화구의 모습이 되게 불규칙적이에요. 왜? 격렬하니까 헐었겠지. 그치? 격렬하게 한바탕 했잖아. 딱딱한 거를 쾅쾅쾅 뿌르륵 하면서 빵 하고 쐈으니까.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야, 들어도 외워주기 쉬우면 좋은 거 아니야. 그치? 어차피 너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상상하지 마. 상상을 하는 순간 더러워지고 짜증나지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상상하지 말고 아, 그래, 저렇게 나오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지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진은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가 지진파로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그래서 지진이라고 하는 건 언제 나오냐면, 단층. 땅이 끊기는 걸 얘기해요. 땅이 끊기는 거. 그 다음에 화산활동. 아니 뭐 조용하게 나오든 격렬하게 나오든 어쨌든 땅을 부시면서 쾅 하면서 나오잖아. 얘도. 그러다 보니까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할 때 나오는 파를 지진파라 그래. 아까 P파, S파 얘기했지? 그럼 단층이라는 건 뭐냐? 일단 단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단층이라는 게 있어. 일단 정단층이라는 건 뭐냐면 양쪽에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력이라 그래, 장력. 그래서 땅이 양쪽에서 잡아당겨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땅의 단면을 그려놨을 때 얘가 양쪽으로 잡아당겨지면서 약간 이렇게 대각선 형태를 이렇게 부셔줘.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땅이 이런 식으로 부서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야? 위에 면이 넓은 애가 내려가 있고 아랫면이 넓은 애가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게 정단층이야. 그거에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역단층이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거꾸로니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눌러지는 힘이야. 요거는 횡압력이라고 그래, 횡압력. 횡압력을 받게 되면 땅이 이렇게 눌려지니까 얘 또한 대각선으로 이렇게 부셔져요. 이런 식으로. 부셔지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모습이 이제 윗면이 긴 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윗면이 긴 게 올라가 있는 거고요. 아랫면이 긴 게 내려가 있는 거야. 눌려지니까.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역단층.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평이동 단층. 이건 어떤 거냐면 얘는 이렇게 당겨지고 얘는 이렇게 눌려지는 건데 얘는 살짝 이렇게 어긋나는 거야. 땅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작용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작용하면서 어긋나는 거야.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얘가 더 세고 얘가 약하게 작용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게 작용한 쪽은 더 나갈 거고 약하게 작용한 쪽은 덜 나가겠지. 그러면서 여기가 끊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땅이 이런 식으로 끊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착. 알겠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단층이 있는데 이러한 단층들이 일어날 때, 단층이 나타날 때 지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줘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누르는데 안 움직여. 계속 에너지가 쌓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하고 부러지지. 그러면서 팍 부러지면서 팡 하고 지진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거고요.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 그러고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 지표면에 있는 지점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자,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봐. 땅속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가 막 이렇게 도달할 거야. 그지? 어느 방향으로든. 그럼 이때 요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가지고 진원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지표면에 대해서 수선을 내리는 거야. 수선을. 이렇게. 그럼 여기 수선 내린 요 지점이 있겠죠. 지표면에 대해서 수직인 요 지점. 요 지점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진앙이라고 한다. 이때 요 진원, 요 녀석의 깊이에 따라서 지진의 명칭이 달라요. 깊이가 0에서 70, 1000발이라 그래. 70에서 300, 중발이라 그래. 300보다 깊은 곳, 신발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지진은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너네가 생각했을 때 이것 중에서 어떤 애가 피해가 크고 어떤 애가 피해가 작을까? 응? 셋 중에서. 천발이 피해가 제일 커. 왜? 가까우니까. 그럼 그런 피해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을 거 아니야.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진도라 그래. 그 진도는 계급으로 나타내고요. 진도 계급. 어떻게 나타내냐면 1, 2, 3 등의 로마자로 나타내. 1이라는 계급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지표면상에 있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나 고층 빌딩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정도. 피해가 거의 없는 거죠. 얘는 그냥 고층에 있는 모두가 느끼며 지상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덜 단단한 건물들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고층의 사람이 위험을 느낄 정도. 지상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정도. 이런 식으로 계급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이 피해 정도 수치인 진도는 거리에 따라 달라질까? 지진까지의 거리? 달라지겠지. 가까우면 피해가 클 거고 멀면 피해가 작을 거니까. 그래서 이 진도 계급은 관측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지진 자체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는 나타내는 지진의 에너지 크기, 요걸 측정하는 게 있어. 요걸 뭐라고 하냐면 규모라 그래. 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는가를 측정하는 거야. 에너지 양입니다. 에너지 양. 얘는 숫자로 1, 2, 3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그래서 이 규모로 1 차이 날 때마다 에너지가 10배씩 차이 나는 거예요. 10배씩. 10배씩. 그리고 얘는 나오는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나
낮게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 미국에서 발생한 지진이야. 미국에서 발생한 지진을 미국과 한국에서 측정을 했을 때 규모는 똑같이 측정이 돼. 어디서나 똑같이. 근데 미국에서 측정한 지진을, 미국에서 발생한 지진을 미국에서 측정할 때는 진도 값이 나올 거야. 근데 한국에서 측정하면 진도 값이 아예 안 나와요. 발생 안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피해가 아예 없는 거야. 자,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지진이 오는 걸 분석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지진이 오게 되면은, 자,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가 오는데, 이 지진파는 아까 P파, S파, 이렇게 있다 그랬지? 자, P파는 속도가 어떤 애야? 빠른 애고, S파는 속도가 느린 애였죠. P파는 7에서 8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S파는 3에서 4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누가 먼저 도착하겠어, 관측소로? P파. 그래서 지진 관측소에서는 지진계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야.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나타나. 근데 P파가 먼저 도착한다 그랬지? P파가 도착하는 순간 땅이 흔들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S파 도착하죠. S파 도착하면 더 흔들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P파 도착, S파 도착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시간차를 분석합니다. 요 시간차를 가지고 PSC라고 해요. PSC. 그럼 이거 보고 우리 알 수 있는 사실. P파가 진폭이 작고 S파가 진폭이 크다. 그러니까 얘가 피해가 더 큰 파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PSC로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원까지 거리를 대략 알 수 있어요. 진원까지 거리.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번개가 칠 때 쾅쾅쾅 하는 천둥 소리도 들리잖아. 번개가 치자마자 천둥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가까이에서 번개가 쳤다는 거지. 근데 번개가 치자마자 시간이 한 10초 뒤에 천둥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있는 거야? 걔는 한 3km 바깥에서 번개가 친 거야. 왜 그렇게 되냐면 번개라고 하는 빛은 빛의 속도로 와. 그지? 빛의 속도는 어때? 1초에 지구를 6바퀴, 7바퀴 돌 수 있는 속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번개가 치자마자 빛이 보이는 거야. 근데 천둥이라고 하는 소리는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만큼 나타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떠든다고 해서 저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가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번개가 치자마자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번개가 어차피 그냥 치자마자 동시에 보이는 거니까 소리가 들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 즉 둘 사이의 시간 차이만큼 거리가 나타난다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뭐냐면 PSC라고 하는 게 크게 나올수록 진원까지 거리가 멀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분석해가지고 지진이 얼마나 멀리서 발생했는지 더 나아가서 얼마나 깊은 곳에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할 때 이제 당연히 삼각 측량을 하겠죠. 관측소 하나, 둘, 셋 찍고 한 지점, 두 지점, 세 지점의 관측소 찍고 거리를 재고 거리를 잰 다음에 삼각 측량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지구과학 2에서 배울 거야. 3학년 때.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야. 삼각 측량하는 거는 수학에서 배우겠죠. 그거 못하면 지구과학 2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수학이 가능해야 과학을 더 깊게 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봤고요. 그럼 화산대하고 지진대라는 거는 뭐냐? 화산대는 화산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연결한 거고 지진대는 지진이 주로 발생하는 걸 연결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뭐 판의 분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산대하고 지진대라는 애가 거의 일치하게 나타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화산이 발생하면 화산이 터지면 지진이 일어나니까.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화산이 터지는 건 아니에요. 화산이 일어나면 지진은 터져. 그러니까 화산이 있는 쪽은 지진이 항상 다 발생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항상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는데 전부 다 어느 지역에 있냐면 아까 판이라는 게 있었죠. 이 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판과 판 사이의 경계 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판과 판 사이의 경계부에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이 잘 일어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숙제가 자, 이게 문제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자를게. 기초 문제는 118초까지 있는데 기초 문제는 10번까지만 할게요. 10번까지. 기초 문제 10번까지. 그 다음에 향상 문제. 향상 문제는 12번까지. 향상은 12번까지. 그 다음에 신유형 수능 열기 문제. 수능 열기 문제. 요거는요, 7번까지 할게요. 7번까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교재 있지? 부교재? 부교재는 챕터 4만 할게요. 챕터 4만. 알겠지? 우리 3까지 했잖아.